자, 첫 번째 철학 지문 나머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 지문인데요. 지금 나 지문 같은 경우는 가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하면서 예술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견해를 제시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나의 필자는요, 변증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합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종합. 자, 종합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럼 이 내용이 대체 가지문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나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하셨어야 하고요. 자,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나지문의 필자는 가에서 나온 직관, 표상, 사유순의 구성,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예술, 종교, 철학의 구성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첫 줄에서 종합을 강조를 했죠. 종합을 강조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 직관, 표상, 사유, 예술, 종교, 철학을 비판을 했어. 그 말은 즉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돼 있으면 위계를 갖고 되어 있으면 종합이 안 된다. 종합이 안 된다. 종합이 안 되니까 나는 얘네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좀 메인스트림을 잡으셨으면 좋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보시게 되면 일단 그 비판의 근거가 나오거든요. 비판의 근거. 왜 비판을 했는가 보시면 일단 직관에서 표상, 즉 예술에서 종교로 갈 때 외면성이 사라지고 내면성이 점점 강화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가지문 읽을 때 직관의 개념을 봤죠.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눈에 보이는 물체는 객관적이죠. 우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을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생각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녀석은 외면성이 강한 녀석인데 이 예술에서 종교로 갈수록 외면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나의 필자는 외면성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외면성은 사라지고 내면성만 강화가 되니까 불만이었겠죠. 일단. 그리고 이렇게 직관과 표상, 예술과 종교가 대립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술은 외면성을 갖고 있고 예술은 외면성을 갖고 있고 종교는 내면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없는 걸 갖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서 철학으로 나아갈 때도 이양 대립을 하고 있고요. 또 종교에서 철학으로 갈 때는 객관성이 없어지고 주관성이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술에서 철학 단계로 나아갈수록 내면성과 주관성만 강화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필자가 중요시하고 있는 외면성이라던가 객관성이라는 게 이 내면성과 주관성을 받쳐줘야 아름다운 종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종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한 요소가 사라지니까 종합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견해를 비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 상황인 거죠, 문제 상황.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사람은 뭐를 제시를 하느냐? 나름대로의 견해를 뭐라고 제시를 하느냐? 해결책은 아니죠. 나름대로의 견해인 겁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를 제시를 하느냐? 이 주관성이 일단 예술에서 종교에서 철학으로 갈 때 주관성이 강화되는 건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온전한 종합을 위해서는 주관성이 다시 객관화가 돼야 올바른 변증법적인 종합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예술 자체는 일단 외면성을 갖고 있는 녀석이었죠. 그렇죠?
외면적이고 객관적인 걸 제일 강하게 갖고 있는 녀석이었는데 종교나 철학, 그러니까 표상이나 사유로 흘러가면서 이런 객관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나의 필자는 마지막 철학 단계, 사유 단계에 이르러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객관성이 같이 붙어줘야, 다시 붙어줘야 주관성 플러스 객관성, 내면성 플러스 외면성이 만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온전한 종합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즉,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람은 다시 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키워드는 예술이 돼요. 예술.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제에서 철학적인 방법, 변증법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야 하는 겁니다. 가에서는 예술의 위상을 조금 낮게 봤고요. 나에서는 예술의 위상을 굉장히 높게 봤죠. 예술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이 되지만 필자에 따라서 예술을 다루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르죠.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죠. 비중 자체가.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시대적 한계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술이라는 거는 나와 있었어. 존재해요. 다만 생각에 따라서 이걸 인정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이 1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는 이제 7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7번에 1번 선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직관과 표상.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니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정립, 반정립, 종합 그리고 이제 예술, 종교,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쵸? 어쨌든 이 첫 번째 직관과 표상, 예술, 종교는 전부 다 이항대립 관계로 묶여 있어요. 뒤에 표상이나 사유, 종교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한 거고 2번 당연히 표상이나 사유, 그 다음에 종교나 철학, 가의 입장을 보는 거니까요. 이게 기억, 니은, 밑줄이 지금 가에 쳐져 있잖아요. 나에 쳐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7번 문제는 나의 필자가 가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이건 2017학년도 그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 지문 같은 그 문제 같은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 볼 때는 기억과 니은이 전부 다 뭡니까? 레벨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 즉 첫 번째 범주라고 하면 예술이랑 직관이거든요. 이게 갈수록 강해진다고 했는데 갈수록 강해지지 않잖아요. 가지문에서는 레벨 차이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예술이 제일 하등 등급이라고 매겨놨잖아요. 그걸 나에서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3번 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글 전체의 메인스트림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위상을 나타내는 글이었죠. 그래서 자, 이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주관화되어 있는 이 사고 방식에 객관성을 부여해서 완전한 종합을 달성하게 만드는 어떤 구실을 하는 녀석이라고 나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이라는 건 온전한 종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인 거예요. 그걸 말을 바꾸면 예술이라는 건 온전한 종합을 달성하기 위한 절대 정신인 것이다. 이걸 다시 말을 바꾸면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맞죠?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뒤이어서 계속 두 번째 지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